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단체들은 조사위 설립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전환점이자 김정은 정권의 압박을 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함께 조사위원회가 추가 구성되는 즉시 1년 동안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북한의 강제 노역과 식량 착취,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이동권과 식량권 위반 등입니다. 조사위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할 예정이며 북한의 행태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나올 경우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적절한 조치를 위해 유엔의 모든 관련 기구들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조사위원회의 모든 보고서들이 전달될 것이다. 이건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라는 표현인데요. 유엔 북한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국제 캠페인을 벌여온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단체는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권 범죄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당국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리라고 분석했습니다. ICNK는 북한의 정권 세습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권 유린,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 결의안에 대한 거부,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인 비협조 등이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진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년 동안 그 행각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자행했던 이런 그 범죄 행각을 더 능가하는 그런 그 악질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조사위원회가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수집한 인권 유린 유형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인권 유린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각각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가 수집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해서 유엔의 조사위원회에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 특별히 정치범 청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 희망의 빛을 전달할 것인지 이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은 악화일로를 걷는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조사위의 의지가 적극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인 유엔 인권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려는 미국의 적대 행위가 가중될수록 반미 전면 대결전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권 시비는 북한 제도와 존엄에 대한 도전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이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종려주일인 24일부터 부활주일 하루 전날인 30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튿날인 월요일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세금 문제 등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으며 율법이 가진 본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친목의 시간을, 세족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성금요일로 알려진 순환의 날에는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계 단체들은 한 끼 금식, 미디어 금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부활주일에는 세문안교회에서 드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해 전국교회에서 부활절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긴급조치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시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고통을 감수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센터는 긴급조치로 지난 40년간 민주인사들의 외침이 묵인된 현실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예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는 가운데 의인이 받는 고난은 기독교가 극복해야 할 신앙의 과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센터는 긴급조치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법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총회 때마다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식 문서들을 채택해왔습니다. 오는 10월 제10차 부산총회에서도 중요 문서가 상정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정된 문서들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인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범한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7년에서 8년 간격으로 총회를 개최하며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중요 문서들을 채택해왔습니다. 문서의 채택은 WCC가 회원교회와 함께할 주요 과제를 공식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WCC 부산총회에서도 일치, 선교, 정의, 평화에 관한 5가지 핵심 문서가 현장에서 논의되고 공식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서는 지난해 그리스 크레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돼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WCC가 세계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고 그리고 WCC가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평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뤄내는 가이드라인, 원칙 이런 것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WCC 부산총회에 상정된 일치 관련 문서는 두 종류로 공동의 비전을 향한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일치가 그것입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한 기획마당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영기 교수는 일치 문서에는 WCC가 전통적으로 논의해온 기독교적 일치를 비롯해 최근 관심이 크게 증가한 창조 세계의 일치, 인류 공동체의 일치까지 담고 있다며 이는 일치의 문제가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의 문제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가 새로우냐? 아까 이제 여러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창조의 문제를 다뤘다. 그다음에 신앙과 직제하고 상과 봉사의 합류가 있다. 상정된 공식 문서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1982년 이후 30년 만에 채택될 새로운 선교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입니다. 이 문서는 20세기 선교 신학을 정립하고 21세기 선교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이 선교 현장이며 정의와 평화의 문제가 선교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30년간 이 선교 성명서는 모든 그 선교 활동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학적인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총회에는 경제정의 문제를 강조한 모두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경제가 다뤄집니다. 문서는 경제, 사회 생태 위기의 긴급성을 밝히고 이를 변혁할 교회의 헌신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WCC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개한 폭력 극복을 위한 10년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정의로운 평화로의 에큐메니컬 부름도 논의됩니다. 한편 WCC 총회 한국준비위 기획위원회는 WCC 총회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 기획마당을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2차례 더 WCC의 신학문서 연구기획마당을 가질 예정으로 총회가 열릴 부산에서도 같은 형태의 기획마당이 진행됩니다.
신학 전문가들은 WCC 부산총회에서 채택될 5가지 문서들의 주요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WCC 총회가 다룰 생명, 정의, 평화의 의제들이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산총회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인류 의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우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성명서를 공개 서한 형식으로 아베 총리에게 발송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사회의 신뢰와 평화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기장총회는 일본 정부에 헌법 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박근혜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작성됐으며 제9조는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조항입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 포기,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최근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평화헌법 9조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조용기 원로 목사를 교단 통합을 위한 임시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총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으로 통합총회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총대들은 조용기 원로 목사를 임시통합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같은 장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년 한시적으로 교단 통합을 위한 임시통합총회장을 둔다는 부칙 조항을 헌법에 넣기로 결의했습니다. 부칙은 전체 총대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임시총회 후에는 교단 통합과 성령운동 6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양 교단 총대들은 임시 교단 통합 총회장에 조용기 원로 목사를 추대했으며 조 원로 목사는 모든 총대원들이 교단 통합이라는 같은 꿈을 꾸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세계 성공회를 대표할 제105대 캔터베리 대주교에 저스틴 웰비 주교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영국 남부의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성공회 김근상 의장 주교가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생도 800명과 근무지원단 장병 300명이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장기기증 캠페인 참여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펼쳐온 생명사랑운동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구세군 드림해피 2기 해외봉사팀이 캄보디아에서 방과후 교실, 운동회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빈민가 환경 개선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부활절 기념나무를 세울 계획입니다. 나무에는 실제 크기로 제작된 달걀 500에서 700개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점등식은 부활절 하루 전인 30일 오후 5시 경기도 양평 계란교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내렸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교통안전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가 이어지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대전 11도, 대구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부활주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